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한 줄 명언은 삶은 춤이다. 마음 챙김은 그 춤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미트 레이. 감사 스마일도 음주 가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춤추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네. 삶은 춤이다. 네. 뭐 탱고도 있고 뭐 고고도 있고 여러 라틴 댄스도 있을 텐데 디스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삶은 춤이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음 챙김은 그 춤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항상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콕 하고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우리 삼성 미소부동산에 장미난원에 가서 이 멋진 국화를 새 다발을 갖다가 제가 지난 주말에 사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이 국화 사진을 보시고, 좀 풍성한 가을을 좀 만끽하시고, 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추석 인사는 제가 27일 날 아침에 방송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노란 이 국화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 행복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헤럴드 경제의 형, 서울 집값 오르자 아우, 경기도도 뛰었다. 네, 경기도인 아우, 그리고 이제 서울이 형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9월 셋째 주에 수도권의 0.17%, 서울은 상승폭이 줄긴 줄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그 확산이 경기도로 이어지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오는 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고 했는데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추석 명절 이후가 되면 지금보다 가격 상승세가 올라갈지, 아니면 부합으로 될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점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 부합 내지는 약간 상승으로 해서 아마 금매 위주로 또 많은 또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격한 상승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지금 주택가격 상승을 갖다 지금 막으려고 지금 대출 규제도 지금 특례보금자료론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막을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26일까지 지금 특례보금자료론 6억에서 9억대에 있는 그 특례보금자료론 신청을 갖다 오늘까지만 받고 내일부터는 아마 그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경우에 저가 매물 소진 이후에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이 이 같은 상승세를 가져왔고요. 경기와 인천은 매매가격 상승 추세에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좀 풀이된다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성동구에 이어서 가장 큰 폭을 올랐던 게 용산, 송파, 동대문, 서대문, 양천 등도 상승폭을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역전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다 보니까 갱신계약이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설명했는데, 지금 역전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역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세 매물이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세를 갖다가 뭐 또 이제 계약 갱신을 해야 되실 분이나 아니면 또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전세를 갖다 얻으실 분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상황만 좀 이야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네이버 포스트 경제 트렌드 시리즈에 데이트 저스트라는 분의 이런 네이버 포스트에 관련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글쎄, 그래서 고금리에도 계속 오르는 미국 집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고 있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 집값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무려 11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미국의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단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집값 하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미국 금리와 집값의 수상한 흐름을 둘러싼 궁금증을 5문답으로 풀었습니다. 제가 푸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풀어드렸던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 네이버 포스트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금리가 높은데 집값이 왜 오르나? 이코노미스트는 장기 대출, 예를 들어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동안 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7%대로 치솟은 요즘 들어 미국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매력이 철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주택대출 받으신 분들은 2%대나 뭐 3%대, 뭐 1%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전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살던 집에서 버틴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런 현상을 스테이 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도 2%대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5년까지는 2025년까지는 크게 그런 부담을 갖다 느끼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30년 동안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팬데믹으로 떨어진다던 집값은 어떻게 된다?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앞으로 도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더니 올해 2월부터는 5개월간 연속 지금 주택가격 상승세입니다. 오히려 원격 근무가 집값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원격 근무를 갖다 안 하고 어찌됐든 출근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그런 소중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 하나가 아예 사무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집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집을 갖다 리모델링을 더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더 집값이 더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금리로 새로운 집을 거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더 오를까? 30년 고정금리 대출자의 스테이풋 현상과 이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집값 상승에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진로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지난달 대비 5.8% 오르고 내년 7월까지는 6.5% 상승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미국 주택 중위 가격은 34만 달러, 내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9천, 그러니까 37만 달러까지 상승을 갖다가 조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3천만 원 정도 지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신규 주택 건설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제롬 파월의 미 연준 의장이 지난 FOMC에서 연설을 갖다 한 걸 영상을 캡처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만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또 이제 다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결국 집값이 안정되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실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 역시 종료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테이풋의 핵심 원인인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또 공급이 생겨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지금 연말까지는 금리를 갖다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내년으로 아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년으로 아마 금리 인하를 갖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는 당장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 베리 하비브는 7월 마켓 인사이더에서 3년간 매년 1에서 3%씩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고요. 연중의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금리를 오르기 때문에 조금 집값이 그나마 덜 오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금리를 또 내려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긴 낮출까? 여기가 오늘 핵심인데요. 물가 상승세가 끊길 경우에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연준의 강력한 매파 행보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질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최대 변수는 월세다. 월세는 식료품 구입비, 에너지 비용 등과 함께 CPI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인데, 스테이프트 현상에서 비롯된 공급 축소가 임차로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임차로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긴 낮출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이라든지 인하 여부를 놓고 고심이 큰데,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지금 인하를 갖다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인상을 갖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만 해도 6.3%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7월에 2.4%로 떨어지긴 했지만, 가계 부채가 또 증가하고 있고, 또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기업이 지금 또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금리를 갖다가 올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택시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또 쪼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물론 이 주택 가격을 갖다 이렇게 잠깐 이걸 갖다가 지금 보합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이라든지 금리를 갖다 언제까지 높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열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 시장은 내년 정도가 되면 또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억 9,644만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6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저는 지금 갖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석우 객원 에디터님께서 이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감사 스마일이 정리를 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미국의 지금 높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집값도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금리에도 계속 오르는 미국 집값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집값도 당분간은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몰랐는데 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네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으로 따졌을 때는 미국이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 30년 고정금리를 갖다 하셨던 분들은 정말 굳이 내가 내 집을 갖다 갈아타게 할 이유 없고, 그대로 이제 싼 대출 금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값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 스테이풋이라는 것도 정말 처음 제가 지금 접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고정금리로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을 갖다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신 분들은 정말 아무 문제 없거든요. 변동금리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내 집을 갖다 지금 내놓고 지금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올 초반보다, 올 전반기 때보다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 떨어진다라고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세계 경제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그런 경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타이밍을 갖다 조금 늦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이번 추석 명절 때 한번 가족들과 또 상의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이 내 집 마련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저는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갖다가 생각하는 시기가 12월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개학 그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갖다가 소유하거나 또 이사를 갖다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서울이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데스캡 바운스다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잠시 잠깐 내려갈 수는 있고 지역별로 좀 입주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양시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내려갈 그런 요인이 안 보이고요. 2024년 전반기에 동탄 수서 구간에 GTX-A가 개통을 하고 하반기에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까지도 집값에 그런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빨리빨리 들어와주면 좋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는 계획보다 더 많이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세로 해서 재계약이 동의하셨던 분들이나 청약이라든지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런 계획을 갖다 변경을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6억 이하, 9억 이하 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13년, 15년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게 되고 제가 또 방송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많은 그런 데이터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고 제 나름대로 또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 스마일은 또 내일 기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국가꽃 보시고 행복 가득한 화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